안녕하세요, 스페셜1입니다. 오늘은 종합 실탄 사격 미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권총, 2라운드는 기동 사격, 3라운드는 침투 저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권총은 1명, 기동 사격은 2명, 침투 저격은 1명, 이렇게 총 4명이 이 미션에 다 참가할 수 있도록 미션이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전 화에 권총 사격 미션의 리뷰를 할 때 좀 더 다채로운 사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촬영이 아마 4강을 한 이후에 결승전 미션이 다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작진이 저의 영상을 보고 참고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 미션에 대해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UDT는 사격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UDT는 1차적으로 사격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탄약량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분기별 탄약 발수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탄약 발수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총류에 대한 탄약 9mm, 5.56mm, 7.62mm, 12.7mm 등등의 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류는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군 특수전 전단에만 할당이 되는 탄약입니다. 그래서 전 해군에서 가장 사격량이 많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탄약 소모량이 제일 많은 부대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격을 한번 하러 올라가면은 탄약을 수령을 한 이후에 그 탄약에 맞게 인원들이 자유롭게 사격을 할 수 있고,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양만큼 탄약을 수령해서 사격장으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사격량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약 할당량 자체는 대회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탄발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1인당 최소 몇백 발에서 1000발 이상 사격을 하루 동안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항상 몇천 발씩 사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몇백 발 이상, 많을 때는 1000발 이상도 사격을 한다 해보시면 됩니다. 총기 하나로 사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병기 하나로 사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병기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병기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개의 병기만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병기를 들고 올라가서 사격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병기의 손상률을 고려해서 교체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리별로 사격을 할 때는 탄약의 사용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진압이라든지 내부 소탕 관련된 CQC 훈련을 할 때는 탄발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태풍 대원이 기동 사격 경험이 없어서 최영준 대원과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미션에서 미션의 작전도를 보고 누가 리허설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반영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전사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태풍대원이 나무 작대기로 리허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모습일 수 있지만, 리허설을 모든 장비를 다 이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슷한 길이의 모형으로 연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세고, 기타 건물의 작전, 그 관련된 기동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 가지고 축소시켜서 연출을 한 다음에 리허설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좋은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UDT 병사 같은 경우는 사격을 많이 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수전 초급반 훈련 때 사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급반 훈련 때 CQC를 배우고 사격을 할 때 거리별 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병기를 다루는 그런
경험은 많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에 올라갔을 때 대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지만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사격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사격만 해도 다른 육군이라든지 병사와 비교했을 때 사격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작전 팁에 포함이 되어서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격의 양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라운드 권총 사격은 정밀 사격입니다.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쏘며 3발을 사격하는데 제한 시간은 한 발당 10초입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전사 인원 같은 경우는 탄창을 장전하고 뒤에 해머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탄창을 장전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해머가 있거든요. 이 해머를 앞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보통 일반 해머가 있는 병기 같은 경우는 해머를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더블 액션이라고 해서 이 방아쇠가 살짝 묵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초탄에 약간 긴장된 상황이라든지 발적으로 사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묵직하게 당겨서 감을 익히고 이후에 해머가 뒤로 접겨져 있으면 싱글 액션으로 해서 가볍게 방아쇠를 당겨서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K5 권총 같은 경우는 해머를 앞으로 당겨놔도 더블 액션이 되지 않고 싱글 액션으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해머를 앞으로 당겼고 그 다음에 UDT 대원 같은 경우는 이 해머를 뒤로 제껴놓은 상태에서 사격을 진행합니다. 이 K5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다른 병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겼을 때 더블 액션으로 방아쇠가 약간 묵직해질 수 있다. 첫 번째, UDT 대원이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속사로 빠르게 사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거리 자체가 이전화에서 했던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리를 카메라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10m 정도의 거리에서 사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격 거리이기 때문에 권오재 대원이 익숙함을 경험으로 해서 저렇게 사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격 자세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총을 가슴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쭉 뻗습니다. 이때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결 미션 같은 경우는 홀스터에다가 권총을 넣어두고 사격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했었다면 조금 더 리얼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홀스터에서 뽑아서 나가서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정밀 사격을 하는 것도 시청자들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청하는 포인트에서 재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유심히 볼 게 있는데 화면상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총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사격 방향이라고 치면 여기에 방아쇠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저 권총 같은 경우는. 권오재 대원 같은 경우는 사격이 끝나면 다시 안전 위치로 하고 사격을 할 때 사격 위치로 해서 하는 것이 유심히 보면은 보입니다. 항상 사격을 하지 않을 때는 조정관은 안전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2라운드 탄창 교환 사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탄창에 2발, 두 번째 탄창에 2발 이렇게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 탄창 교환 사격은 저희 부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사격인데요. 실제로 사격을 해보면 탄창 교환 사격이 재미가 있습니다. 탄창 교환 사격을 할 때 역시나 안전 위치에서 사격 위치로 조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딱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조정관을 안전 위치에서 사격 위치로 변경했다고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첫 번째 2발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탄창을 뽑는데요. 총기가 있다고 보면은 탄창을 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탄창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탁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이 떨어질 때 탄창을 잡고 탄창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급박한 상황이거나 탄창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눌러서 탄창을 버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재장전해야 되는 탄창으로 손이 가서 병기 쪽에 탄창을 꼽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탄창을 꼽는 왼쪽 손은 탄창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 탄창을 잡는 방법이 개인마다 조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보통은 여기 가슴팍에다가 탄창을 많이 넣어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춤에도 차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 미션에 봤을 때는 허리춤에 이렇게 탄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창을 본인이 어디에 넣어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잡는 루틴을 스스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팍에 넣었을 때는 이제 어떤 손으로 어떻게 몇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병기로 삽입하느냐, 이런 루틴을 연습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탄이 들어가겠죠. 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검지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탄창 밑부분을 잡지는 않거든요. 여기 저는 이게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이 끝부분만 이렇게 잡으면 약간 이렇게 중심도 흔들리고 총기에 삽입할 때 이 구멍을 찾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고 쳐가지고 탄창을 삽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이 탄창을 잡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숙달도에 따라서 보면은 탄창을 넣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탄창 중간 이상으로 손가락을 조금 올려서 탄창이 흔들리지 않고 구멍을 잘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루틴을 잘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창을 파우치에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알이 여기 올라와 있었죠. 그럼 이 올라와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탄창을 파우치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요. 탄약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탄약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약의 앞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개인별로 이 탄창을 파우치에 넣어두는 습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잡아서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탄창을 어떻게 파우치에 보관하느냐, 그것도 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탄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서 꼽아놔야지 꼽아서 바로 삽입을 할 때 방향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손잡이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본인이 탄창을 어떻게 가져가서 꼽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탄창을 재장전할 때 탄창을 버렸죠.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탄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새 탄창을 삽입한 이후에 고노제 대용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되어 있는 거를,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후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뒤로 가 있거든요. 뒤로 가 있는데 탄창을 재삽입하고 이 후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뒤로 당겨서 앞으로 전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탄창을 버리고 빠지고 탄창을 재삽입하고 이후에 여기 슬라이드 전진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살짝 버튼을 탁 제껴주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앞으로 탁 전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탄창을 삽입하고 왼손으로 당기는 것보다 바로 왼손으로 사격 자세로 가면서 눌러주고 바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태현 대원이 다음으로 사격을 하였는데요. 권총 사격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안전 위치에서 사격 위치로 이렇게 변경되는 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격 위치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발, 두 발을 사격한 이후에 다음 발 탄창 교환을 해서 두 발을 사격하는데, 탄창 교환을 할 때 이렇게 쓰면 탁 버튼만 누르면 탁 빠지는데, 이거를 굳이 왼손으로 병기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서 탄창을 빼고 다시 새 탄창을 가지고 꼽습니다. 새 탄창을 꼽을 때도 약간 구멍을 이렇게 찾는데 소요 시간이 좀 걸렸었죠. 그런 걸 보면은 권총에 대한 숙달도가 고노제 대원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총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총알이 나가는 앞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왼손이 바로 탄창을 삽입하고
그립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왼손이 앞으로 이렇게 총구 방향 쪽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긴장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불필요한 손동작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창을 교환하고 나서 사격을 딱 조준할 때가 아니면 손가락이 방아쇠 우리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딱 돼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탄창을 삽입하고 조준하기 전에 왼손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오는 동시에 방아쇠 우리에 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급발 사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확실히 그립을 잡고 방아쇠 우리에 손을 넣어서 사격을 해준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노제 대용 같은 경우를 보면 탄창을 빼고 삽입하고 그립을 잡기 전까지, 사격을 하기 전까지 손가락에 방아쇠 울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빠져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격이 끝나면 안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검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격이 끝나게 되면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탄창을 제거하고 슬라이드를 전진시켜서 격발, 2회 후퇴 전진, 후퇴 전진, 그 다음에 격발, 슬라이드 후퇴 교정, 약실검사, 안전, 이렇게 해서 안전검사를 끝내게 됩니다. 2라운드 탄창 교환 사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점수가 UDT 같은 경우는 64점, 특전사 같은 경우가 59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한손 사격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손 사격은 CQC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발 상황에 대비한 사격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오른손이고 이게 왼손입니다. 오른손 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손으로 그립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 왼손이 다쳤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으로 사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일 때는 전장 환경 자체가 어떤 상황일까요? 총격전이 먼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은폐, 엄폐를 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 사격을 위한 사격을 하진 않습니다. 큰 틀에서 이 한손 사격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장애물 사격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장애물 사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격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표적지가 있겠죠. 또는 표적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판넬 같은 거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뚫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바위 같은 거 모형을 놔두고 기타 이런 은폐할 수 있는 모형들을 여러 가지를 놔둡니다. 그래 되면 여기에 바위가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 방향이고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방향일 때는 이제 오른손 사격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방향일 때는 왼손 사격, 오른손 사격인데 병기를 왼쪽으로 거치해서 사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소총이라도 한 손으로 사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폐를 한 이후에 땅에다가 총기를 거치한 후 한 손 사격,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격을 할 수가 있고요. 팔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권총으로 사격 이렇게 소총과 권총을 가리지 않고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 사격으로 사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장애물 사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줍니다. 사격하는 사수가 왼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사격을 해라, 이렇게 각각의 사격마다 지시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는 지시에 따라서 사격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사격에 이렇게 한손 사격이라든지 한손 거치 사격이라든지 또는 엎드려 가지고 한손 사격, 왜냐하면 부상당했는 상황을 가정해서 사격을 하는 거거든요. 엎드려서 부상당한 상황에서 사격, 다리를 사용 못하고 한손을 사용 못할 때 엎드려서 사격, 그 다음에 몸은 멀쩡한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 하면은 이 장애물들을 보고 사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겠죠. 지속적으로 CQC라든지 전술 사격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이 장애물 사격을 하기는 하는데 내부 진압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저희 시대가 지나고 현재 시대에는 이런 장애물 사격이라든지 내부 진압이라든지 그런 전술적인 사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제일 최신식으로 사격술이라든지 전술기동이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한 CQC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손 사격에서 화면에 잘 잡히는데 이 조종관이 보시면은 빨간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전 위치할 때는 이 조종관이 빨간 점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격 위치로 두게 되면 탁 내리게 되면 여기 빨간 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빨간 점이 보이면은 사격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한손 사격에서 권호재 대원 권총 사격 위치가 안전에 가 있고 사격할 때 사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 사격이 아니고 그냥 한 팔로 사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손 사격을 할 때는 본인한테 익숙치 않으면은 빨리 익숙한 자세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권호재 대원이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왼쪽 팔을 이 가슴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성태현 대원과 권호재 대원이 동일하게 위치를 잡는데 자세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손 사격을 할 때 저렇게 그냥 서가지고 사격을 한다 하면 팔을 가장 앞쪽으로 쭉 뻗어주는 게 무게 중심을 팔 전체로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팔을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약간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든 게 있거든요. 무거운 거 들고 있을 때. 그런데 쭉 펴게 되면 여기 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탁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손은 처지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약간 구부린 상태면은 이거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을 가해서 이렇게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핀 상태에서 풀 익스텐션 한 다음에 사격을 해줬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격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현 대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권호재 대원 같은 경우는 가슴에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태현 대원은 한 손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풀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지탱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손 떨림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 위치도 사선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권호재 대원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조금 왼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몸을 일렬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팔을 딱 지탱할 수 있는 자세를 좀 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할 때 팔을 앞으로 벌리고 있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왼쪽 다리를 빼주고 가슴을 내밀고 몸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되면 권총을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몸 전체가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손떨림을 방지하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현 대원 같은 경우는 조종관이 안전으로 갔다 사격으로 갔다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사격 위치에 계속 있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손 사격에서는 성태현 대원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DT 권호재 대원 같은 경우는 자세 자체가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 진압, 선박 진압을 할 때 보통 많이 취하는 자세긴 한데 한손 사격을 할 때는 조금 더 빨리 편한 자세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에 풀 익스텐션이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특전사 성태현 대원 같은 경우는 몸이 약간 일자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손 사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세고 몸 전체가 권총의 무게를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팔을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성태현 대원은 처음보다 점점 여유롭게 본인의 가장 맞는 위치로 손을 옮기게 되는 반면에 권호재 대원 같은 경우는 보는 저희로 하여금도 손이 총기의 무게를 다 받고 있다. 그리고 자세도 좀 편하지 않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도 성태현 대원의 손 위치가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방탄조끼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총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이 손에 들어간 힘조차도 쭉 뻗어가지고 권총의 무게를 손으로만 지탱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로 받게끔 빠르게 적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손 사격은 성태현 대원이 이길 것 같습니다. 자세 자체가 일단은 좋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라운드를 권호재 대원이 상당히 사격을 잘했는데 3라운드에 배점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성태현 대원이 한 발이 더 들어간다면 아쉽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졌더라도 사격에 대한 숙달도는 잘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태현 대원 같은 경우는 권호재 대원보다 숙달도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빠르게 이성적으로 이 3라운드에서 편한 사격 자세를 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기동 사격이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기동 사격은 표적지가 여기 있으면 앞으로 기동을 하면서 2발씩 사격을 하였거든요. 더블탭 사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마 앞으로 전진하다가 호각 소리 같은 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각 소리를 듣고 바로 2발을 탕탕 사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뒤로 돌아서 오면서 호각 소리가 들리면 다시 앞을 보면서 탕탕 이렇게 해서 4발 정도를 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사격의 범위를 다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표적이 아니고 여기에 서서 왼쪽으로 좌로 이동하다가 사격 소리가 나오면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이런 식으로 또 이동하다가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이런 식으로 사격장을 좀 넓게 사용하는 게 더 전술 사격에 조금 더 근접하지 않을까. 진짜 전술 사격 하듯이는 아마 여건상 또 총기에 대한 PRI라든지 그 숙달도를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표적지를 다각화시켜가지고 사격 미션을 했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격 미션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총만 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격이 정말 재밌습니다. 미션도 조금 더 시즌3에서는 다각화시켜서 안전을 더 강화시키고 PRI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했었더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기동사격, 저격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누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딱딱딱 끊어서 보는 느낌이 있어서 특수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곤충 사격을 한 이후에 바로 턴을 터치해서 기동 사격을 하고 이후에 저격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팀 전술 느낌으로 터치해주는 그런 방향의 미션이 차후에는 나오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탁 끊기게 되면은 물론 처음이니까 신기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특수전에 가깝게 미션을 설계할 것 같으면 이렇게 팀이 이어지게끔, 그래서 저격을 먼저 한 이후에 기동을 하고 진압을 한 이후에 권총 사격까지 그렇게 간다면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격 미션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13화에 대해서 미션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였습니다.